오늘은 일반 이론 2 지리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주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일반 이론 2 지리편에 대해서 문제와 이론을 약간 넣었습니다. 오늘도 잘 따라와 주세요. 화이팅! 예, 1. 기후와 계절입니다. 기후와 계절, 우리는 몇 계절이 있죠? 4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예, 1. 봄. 3월부터 5월경을 한국에서는 봄이라고 합니다. 봄에는 날씨가 따뜻해서 농사 짓기를 시작한다. 중국에서 모래바람이 불어온다. 그것을 우리는 황사라고 하죠. 꽃가루가 날려 노약자들은 조심해야 한다. 꽃샘 추위가 오기도 하지만 매화등이 피면서 봄이 시작된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지 않으면 물이 부족한 가뭄을 겪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 봄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봄이 3월부터 시작인데 3월에는 각 학교마다 입학식이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가 시작되는 계절로 새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매년 한국 사람들은 봄이 되면 꽃구경을 가죠. 그래서 서울의 윤중로나 석촌호수에 가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 하동에 쌍계사 십리길, 벚꽃 십리길이라고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거기도 가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에 이렇게 3월에서 5월경에는 벚꽃 구경이나 벚꽃 축제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름입니다. 여름은 6월부터 8월경을 말을 하는데요. 여름, 장마. 장마는 특정 기간 동안 비가 지속적으로 내린다. 이걸 장마라고 하는데요. 장마가 시작됩니다. 태풍도 시작될 수 있는데요. 강한 폭풍과 비를 동반하며 농작물의 피해를 입힌다. 이게 태풍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장마가 시작되기도 하고 태풍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름 그러면 날씨가 덥고 습기가 높아서 바닷가나 계곡, 산 등으로 휴가를 떠난다. 다양한 종류의 과일이 나며 수박을 많이 먹는다. 수박은 수분이 많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수박을 여름에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열치열. 한국에서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삼계탕 등을 먹는다. 네. 세 번째는 가을입니다. 한국에서 가을은요, 9월에서 11월경을 의미하는데요. 가을은요, 곡식이나 과일을 추수하는 계절이며, 가을에는 무슨 명절이 있어요? 예, 큰 명절이 있죠?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산에는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진다. 하늘이 맑아지고 높아지며, 하늘이 맑아지고 높다. 우리가 한자 성어로 이게 청고마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청고마비는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가을은 풍요의 계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청고마비라는 이 한자 사성을 쓰기도 하고요. 겨울 맞을 준비로 김장, 월동 준비를 합니다. 11월 경이 되면 우리 고등학생 3학년을 두신 부모님들은 어때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준비도 있고요. 그리고 월동 준비, 김장 준비를 하죠. 그래서 주부님들은 굉장히 바쁜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절, 겨울입니다. 겨울은요, 12월에서 2월경을 의미하는데요.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날씨가 추워지며 겨울에 뭐가 있죠? 설날이 있다. 예, 설날은 있죠. 우리가 양력으로 1월 1일, 그죠? 폭설이 내려 산간 지방은 교통이 마비되기도 한다. 폭설은 뭐냐면요. 지금 이 사진 보는 것처럼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는 것을 우리가 폭설이라고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산간 지방, 산간,
마지막 네 번째, 겨울. 겨울은 12월부터 2월경을 의미하는데요. 겨울, 눈이 내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설날이 있다. 아, 여러분들, 설날은 언제인가요? 우리가 양력으로 하면은 1월, 그죠? 1일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겨울에는 폭설이 내려 산간 지방은 교통이 마비되기도 한다. 아, 폭설은 지금처럼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는 것을 우리가 폭설이라고 해요. 산간 지방이라는 말은요, 산 사이 또는 산 골짜기, 위치한 그런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간 지방은 교통이 마비되기도 한다. 아무래도 눈이 많이 내리면 우리가 운전하기도 힘들고 또 산간 지방이라는 것은 산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교통이 통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한국 사람들은 스키장에 가서 스키나 아이들 눈썰매 등을 한답니다. 그리고 저기 남쪽에 있는 지방은 12월에 김장을 하기도 합니다. 서울은 한 11월에 한다면 남쪽에 있는 경남, 전라남도 이쪽은 한 12월 초에도 많이 하죠. 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형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1. 국토의 약 몇 프로요? 65% 정도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산이다. 그래서 2번 동북쪽에는 태백산맥이 북한과 남한에 걸쳐져 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북동쪽. 여기가 북쪽이죠? 여기가 동쪽입니다. 동쪽에는 뭐가 있대요? 태백산맥이 아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태백산맥이 북한과 남한에 걸쳐져 있다. 3. 남쪽. 동쪽, 서쪽, 남쪽. 세 면이죠. 삼면. 삼면이 뭐로요?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서쪽, 이쪽이 아이고 동쪽, 이쪽이 남쪽이겠죠? 어때요? 삼면이 하나, 둘, 셋. 삼면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이제 동해부터 볼게요. 동해. 동해는요, 애국가 1절에 등장하죠? 여러분들 애국가 부를 줄 알죠? 어떻게 부릅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죠? 그러니까 예, 애국가 1절에 동해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애국가 1장 등장하면 일본과 사이에 있고 동해는 수심이 굉장히 깊어요. 바다가 깊다는 소리고요. 해안선이 단조롭습니다. 서해. 서해는요, 다른 말로 황해라고 합니다. 이쪽이죠. 예, 중국과 사이에 있고 수심이 얕고 양식하기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해에는 갯벌이 많습니다. 조개 같은 것도 많이 나죠. 그리고 우리가 소금, 또 서해에서 많이 만들죠. 그 다음에 남해. 남해는 해안선이 복잡하면 섬들이 많다. 남쪽은 이쪽입니다. 4. 강이 있는 곳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야가 발달했습니다. 이렇게 삼면이 바다이고요. 동쪽으로 가면은 일본과 맞닿아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독도. 우리 아직도 우리 땅이다, 일본 땅이다. 아직도 분쟁 중에 있는 독도도 동쪽에 있고요. 옆에 울릉도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주도는 어디에 있어요? 맞습니다. 남쪽에 있죠? 여기 있습니다. 네, 제가 지리와 지형과 기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제 한번 풀어보실게요. 1. 한국의 계절은 어떻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으면 건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건기는 없습니다. 2. 날씨가 따뜻해서 농사 짓기 알맞은 계절은 언제입니까? 기억나실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봄입니다. 3. 수박이나 참외가 나는 계절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한국에서 수박 언제 먹어요? 올 때 먹죠? 네, 맞습니다. 여름입니다. 4. 스키와 설매를 타기에 알맞은 계절은 언제입니까? 스키, 눈썰매 언제 탈까요? 네, 겨울입니다. 5. 가을에는 어떤 명절이 있습니까? 가을에 있던 명절 생각나실까요? 네, 추석, 한가위가 있습니다. 6. 애국가 1절에 등장하는 바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동해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못 불러서 죄송해요, 여러분. 7번. 한국의 국토의 약 65% 정도는 한국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맞습니다. 산입니다. 한국의 국토 약 65% 정도가 산입니다. 8. 강이 있는 곳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무엇이 발달했습니까? 강이 있는 곳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무엇이었죠? 맞아요. 평야가 발달했습니다. 평야입니다. 강이 있는 곳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는 무엇이 발달했습니까? 평야가 발달했습니다. 9.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에 걸쳐 있는 산맥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태백산맥입니다. 10.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 있으면 수심이 얕고 양식하기가 좋은 바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서해. 다른 말로 황해라고 하죠. 서해 바다입니다. 11. 한국의 특별자치도. 한국의 특별자치도는 어디입니까?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12. 한국의 특별시는 어디입니까? 서울특별시입니다. 한국의 수도이지요. 13. 돌, 사람, 여자가 많은 삼다도라는 명칭은 무엇입니까?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돌도 많고 바람도 많고 여자가 많은, 그래서 제주도 명칭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삼다도라고도 부릅니다. 14. 서울특별시의 특징을 말해보세요. 네, 한국의 수도인 서울특별시입니다. 대중교통이나 문화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경제, 문화,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15. 경기도에 있는 평야 이름은 무엇입니까? 김포 평야입니다. 16. 서울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당, 일산, 파주, 용인, 군포 등의 신도시가 개발된 곳은 어디입니까? 경기도입니다. 17. 2018년 동계올림픽은 어디에서 개최가 되었나요? 강원도 평창입니다. 18. 한국 최대의 국제공항이 있는 도시 이름은 무엇입니까? 인천광역시입니다. 19. 2014년 인천에서 개최한 행사는 무엇입니까? 아시안 게임입니다. 20. 인천국제공항과 무역항구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인천광역시입니다. 21.
강원도에 있는 국립공원은 무엇입니까? 설악산 국립공원입니다. 22.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와 부여가 있어 많은 문화 유적지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충청도입니다. 23.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동쪽을 영동지방, 서쪽을 영서지방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강원도입니다. 24. 북한산 국립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산 국립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어디에 있어요? 북한산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25. 겨울에 사람들이 강원도를 방문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겨울에 왜 사람들이 강원도를 방문할까요? 네, 강원도는 스키장이 많아 사람들이 많이 방문합니다. 26. 남한의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해와 맞닿아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충청도입니다. 27. 우리나라 국가 정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전라남도 순천에 있습니다. 28. 행정 중심의 복합 도시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충청도에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29. 1993년에 세계과학 엑스포를 개최한 도시는 어디입니까? 대전광역시입니다. 30. 공주시, 천안시, 청주시 등 속해 있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충청도입니다. 31. 한국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영남이라고 부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경상도입니다. 32. 호남 평야, 나주 평야가 속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전라도입니다. 33. 한국의 서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남이라고 부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전라도입니다. 34.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주에 있습니다. 35. 1996년 이후로 매년 부산에서 열리는 행사 이름은 무엇입니까? 부산 국제영화제입니다. 36. 전라도에서 가장 발달한 것은 무엇입니까? 호남 평야와 나주 평야가 있어서 전라도에서 가장 발달한 것은 무엇입니까? 평야가 많으니까 벼농사가 발달했습니다. 전라도에서 가장 발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벼농사가 발달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37. 한반도의 가장 남쪽에 있는 타원형 모양의 화산섬이면 한라산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38. 성산 일출봉, 한라산, 올레길 등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제주도입니다. 39. 바닷속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여자를 부르는 명칭은 무엇입니까? 해녀입니다. 40.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부르는 명칭은 무엇입니까? 농부입니다. 여러분,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공부가 무엇입니까? 공부란 다양한 형태의 작은 성공을 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계속 공부 열심히 할 테니 우리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항상
하루에 2, 30분만이라도 꼭 투자하셔서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